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신민준 5단과 딥젠고의 바둑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변의 흙이 밀고 한 점 잡은 장면이었는데요. 붙여서 네, 지금은 흙이 우상기 쪽에 뒷맛이 있다면 이 한 점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된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중앙 쪽도 서로 곤마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마저 흙집이 지어진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쪽을 지키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두 점머리 두들겨 갔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 자리는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흙은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이곳을 붙이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이 이어준다면 흙이 젖히고 이후에 백이 한 점을 끊어갔을 때 이곳에 활용을 한 만큼 이 한 점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흙은 자연스럽게 상변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네. 단수 치는 것까지 우상기 쪽은 선수가 되는데요. 이제 우상기 쪽 맛은 없어진 건가요? 네, 이제는 우상기 쪽에 큰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흙도 하나 젖혀갔고요. 네, 이제는 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친다든지 는다든지, 네, 어쨌든 이쪽 부근에 돌이 왔을 때 흙은 한 칸을 뛴다든지 막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곳에 백돌이 왔을 때는 흙도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쪽을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라고 봤을 때 흙은 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으로 단수 쳐서 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점을 가볍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곳의 약점을 지키는 쪽으로 둬야 돼요. 자, 단수 교환은 하고요. 흙이 일단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일단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앞서 있는데 이제 나머지 약한 돌과 약점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역시 쌍립 되는 곳이 급소 붙여갔고요. 백은 훅으로 받았습니다. 네, 백도 있는 것은 흙이 젖힌 다음에 이후에 끊는 것은 이 한 점이 너무 가볍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흙이 젖힐 때 이 끊는 교환을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정리를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일단 그래도 나중에 이곳을 먹여치고 단수 치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그냥 젖혔을 때 백의 형태도 좋지는 못해요. 네. 자, 일단 젖혀갔습니다. 서로 모양이 조금씩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느 쪽이 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흙의 형태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두어가면서 백도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네, 이곳을 끊고 미는 데까지는 당연하고요. 여기서 흙은 단수를 치고 백이 당장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이쪽을 꼬부렸을 때 또 백의 형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두기보다는 여긴 하나 젖혀야 될 것 같고요. 흙이
2단을 젖히는 건지 늘어야 되는지가 좀 어렵네요. 받아준다면 받아준다면 네, 백이 당장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약점이 네, 신경이 좀 쓰여요. 이곳을 흙이 받아두고 나서 나올 때 꼬부리게 되면 네. 이 백돌이 너무 자충의 찬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할만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백은 여기까지는 하나 밀어둬야지 이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흙이 과연 여기까지 늘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신민준 5단이 타이트하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한 수라도 지금 여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일단 중앙 교환은 아껴두었습니다. 신민준 5단은 99년생 2012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영재 입단 1호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신진서 선수와 같이 입단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두 기사가 모두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 입단 초기 때는 신민준 선수가 조금 치고 나가는 듯한 인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신진서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랭킹 2위까지 갔어요, 어느새. 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가 조금 자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받아서 또 열심히 하게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민준 선수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껴두었던 호구를 지금 쳐두었고요. 네, 여기서 흙은 모양은 그냥 늘어야 되는데 상변 쪽이 급하기 때문에 젖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선수를 잡는 작전인가요? 네, 선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백도를 최대한 계속해서 못 밀어가도록 이렇게 미리 방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꼬부리는 것이 전혀 아프지가 않잖아요. 네. 역시 밀어가네요. 만약에 지금 밀어가는 수를 흙이 받아야 된다면 아까 그 상변 쪽 싸움은 백도 할만해지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곳을 흙이 는다면 네. 이제는 백도 이 한 점을 살려야 돼요. 살려서 네, 이곳을 살리고 네. 한 칸을 뛰고 흙이 밀 때 그래서 이쪽을 제압을 해두면 이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이 상변 쪽도 맛이 이제는 다시 나빠졌고요. 네. 네, 이쪽에 막힌다든지 하면 네, 뒷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네요. 흙이 지금 돌봐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점머리 쪽은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 자리도 이 자리도 정말 아픈데 네. 네, 당장 한 점을 살렸을 때 그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네, 흙도 어쩔 수 없이 상변을 받았고요. 한 수밖에 둘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두점머리 일단 아프고요. 가끔 저런 거 통증 못 느끼는 사람도 있던데 네. 인공지능이 두점머리 좀 잘 맞지 않나요?
알파고인가요? 알파고가 아. 두 점머리 정말 잘 맞죠. 네, 거의 뭐 네. 신경 때려 많이 쓰죠. 달라고 뭐 들이대는 것처럼 네. 네, 정말 뭐 소목의 백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네. 네, 이렇게 두 점머리를 아. 자연스럽게 맞는 네, 그런 진행이 정말 많아요. 알파고 기부를 보면 네. 상대 진영에서 상대 집을 부수는 수단을 선택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오히려 두 점머리를 맞으면서 네, 약간은 모양은 좋지 못하지만 네, 정말 현실적으로 잘 네. 사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집을 부술 때는 사실 모양 구애받을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사들은 예전에는 좀 선입견이 많이 있었죠.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수단들은 일단 타겟 수단에서 좀 배제를 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네, 그런 수단들을 기사들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앙 쪽에서 2단 젖히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우상귀 단수를 쳐갔는데요. 신민준 오단이 바카스베 천원전 준우승 그 본격기전에서 결승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나현 8단에게 막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나연 8단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때 물가정보배 우승하고 두 번째 타이틀을 따냈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만약에 그 결승에서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많이 성장을 했을 것 좀 더 같은데 달랐겠죠. 네, 그때 당시에 패배를 하면서 약간은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시 네,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딥젠구가 중앙에 두텁게 이어두었네요. 네, 지금 만약에 이쪽 부근에 네, 흙이 완생의 형태라면 네, 이거는 흙도 충분해요. 만약에 이곳이 한 5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다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흙이 대략 60집 정도 확정가이기 때문에 중앙 쪽이 안전하다면 흙이 충분합니다. 네. 신민준 오단이 일단 손을 뺐다는 거는 사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글쎄요. 그쪽을 끊고 늘었을 때가 어. 좀 모양이 찜찜하긴 한데요. 네, 이곳을 끊고 늘면 이쪽은 선수로 듣긴 하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것은 끊고 단수를 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입구자로 받는다든지 있는 것도 이쪽을 밀어서 안 되고요. 네, 이곳을 받는 것은 이쪽을 들여다봐서 안 돼요. 있는 것은 먹여쳐서 잡히고 네, 이곳을 있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면 이 한 점을 백이 잡으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막았을 때 단수치고 단수치는 것을 방비하는 수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쪽을 밀고 네, 젖힐 때 흙이 젖힐 때 백이 같이 젖히면 이제는 이수가 성립을 합니다. 네, 끊고 단수를 치는 것은 따내서 이제는 이쪽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흙은 밀고 젖히는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백의 네, 글쎄 받는 것은 안 되고 이쪽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끊는다든지 네, 좀 다른 수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백이 단수치고 늘었을 때 흙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틀어 막힌 모양이 좀 기분이
안 좋긴 하네요. 네, 이곳에 네. 흙이 확실한 삶이 확보가 돼 있다면 네. 네, 흙이 편해요. 흙이 집이 많기 때문에 흙이 편한데 네. 지금은 흙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바깥쪽으로 악수 교환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형세도 또 달라지겠죠? 네, 이곳을 잇는 것까진 당연하고요. 네. 흙도 여기를 미는 것까지는 또 당연해 보이고 네. 젖히고 젖혔을 때 네, 백이 끊고 끊는 것은 흙이 그냥 따내서 막는 것은 이쪽을 막아서 살기 때문에 백이 끊는 것은 잘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네, 백은 그냥 이쪽을 끊어야 될 것 같네요. 흙이 이으면 이어서 이것은 수상전이 백이 빠르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잇지 못하고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냈을 때 이곳이 이렇게 교환이 되는 형태라면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네, 이쪽을 그러면 끊는 것과 막히는 것이 맞복이죠. 네, 그렇다면 흙은 이쪽을 끊었을 때 네,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있고 네, 이 저 두 위쪽은 점을 버리고요. 네, 잡게 되면 네. 일단 이쪽의 흑돌은 확실히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좀 타격이 있긴 한데요. 근데 역시 밀어가는 수뿐이고요. 만약에 선수로 돌을 버리고 다른 데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선수는 흙이 확실히 잡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 이쪽 부근에 잡힌다면 이 중앙 쪽의 백돌에 대한 활용도 거의 사라지고 확실히 그렇죠. 요석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하긴 합니다. 네. 네, 중앙 쪽의 백돌이 잡힌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실리로 이제 앞서가는 네, 그런 식으로 반면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 당장 흙도 집이 많아서 네,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는 확실히 백이 포인트를 올리겠네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수익기 부분인데 딥젠고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수익기는 인공지능이 확실히 세긴 해요. 네. 네, 그렇지만 그 애매한 형태의 사활에서는 확실히 좀 문제점을 드러내거든요. 네. 좀 더 공간이 넓을 때 말인가요? 아니면 네, 약간 헷갈리는 형태들이 있어요. 뭐 귀곡사의 형태나 네. 아니면은 빛과 관련된 형태나 네, 분명히 좀 어느 부분에서 좀 오류를 내는 듯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확실히 좀 약점을 공략을 잘 해야죠. 네. 확실히 사람하고 두는 거랑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걸 약점을 노려야 한다면.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대국하는 도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왠지 인공지능과 후반을 가면 네. 그 미세한 승부에서는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수는 아예 이어두질 않았네요. 일단 요석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일단 흑이 이곳을 양걸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7-2로는 좀 앞서가는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부분은 네,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선수를 잡은 신민준 선수가 양걸침을 해 갔습니다. 네, 이 자리도 백이 이어놓지 않으니까 네, 왜 이렇게 이곳을 따내고 싶죠? 다른 활용을 노리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이쪽 부분에 만약에 돌이 오면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선수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백이 이어두는 교환을 했을 때는 흑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교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네,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 교환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은 붙여갔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도 높게 걸치는 게 어땠을까 하는 네, 높게 걸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흑이 이쪽 3-3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걸쳤을 때는 이곳을 젖히고 지금 3-3을 들어가서 이 정석이 되는 것은 이것은 백의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좀 선택을 하기가 껄끄럽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곳을 붙이는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네, 여기서 여기는 아마 벌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요. 네, 이 하변 쪽을 빼앗기면 네, 글쎄요. 이 진행은 흑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네. 네, 이쪽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네, 높게 걸치는 게 오히려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좌변과 하변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서 포인트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지 구단 요즘에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최근에는 허영우 선수 연구실이나 아, 네. 네, 예전에 최철환 구단과 뭐 박정상 구단 뭐 이쪽 8485 라인이 만든 연구실이 있어요. 네. 네, 거기도 자주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군요. 네. 최근에는 네, 허영우 구단이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로 들어가면서 네. 네, 연구실에서 좀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아, 네, 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영우 구단 연구실이 네, 최근에는 썰렁한가요? 네, 조금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오히려 최근에 좀 예전에 최철원 구단이 만들었던 연구실에 더 자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최철원 구단도 그 연구실 나오나요? 네, 최철원 구단은 이제 애 보느라 바쁜가요? 네, 시합도 바쁘기도 하고 아, 네. 네, 자녀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연구실에서는 윤준상 구단이나 네, 원성진 구단은 최근에 중국 리그 일조 리그 때문에 최근에 좀 보지 못했고요. 네. 안조영 구단, 네, 뭐 김기용 네, 몇 단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몇 단인지 모르겠어요. 김기용 네, 선수라고 김기용 하죠. 선수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주인장들이 자리를 비우네요. 연구실을 차려놓고. 네, 주인장이라고 하긴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뭐.
대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네, 가서 바둑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하변을 일단 지켰어요. 하변을 내어줄 순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수는 네, 무난하게 이쪽을 벌리면 백이 협공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양쪽을 한번 다 더 보겠다. 어, 네, 이런 뜻인데 강수네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양쪽 다 안 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버티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지금은 백은 이쪽을 다가가는 것보다는 하변 쪽을 먼저 둬야 돼요. 이곳을 다가가면 흙이 네. 자연스럽게 이쪽에 약점이 없어지는 순간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이 백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백돌도 돌봐야 되고 이 중앙 쪽의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아무 교환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쪽을 끊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좌변 쪽보다는 오히려 이 하변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곳인지 네. 이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정확히 짚어오네요.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을 잊지 않은 교환이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이나 이런 쪽으로 선수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이곳을 젖히고 막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을 끊어서 네, 차단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체 대마를 노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중앙 쪽 백이 워낙 두터워서 신민준 선수가 타개하는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하고 둘 때 상대가 저렇게 내가 예상한 수를 두어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랑 대구를 하면 네, 왠지 약간 그런 기대가 들긴 하거든요. 그 상대가 인공지능이 왠지 좀 안 좋은 수를 두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좀 실수 같은 수 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요. 네,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이게 몇 판 두다 보면요. 네, 그 생각보다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실수를 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람은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자신이 정말 최선의 수를 찾아서 두는 것이 오히려 승률이 더 높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날일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두는 순간 이제는 이곳을 나와서 끊는 수가 다시 생겼어요. 백이 끊는다면 흙이 밀어서 이것은 백이 잡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이쪽 부분에 응수를 해야 돼요. 일단 하변부터 두어 놓고요. 지금 끊기면 어떡하죠? 네, 그러게요. 이제는 흙도 나와서 끊겼죠. 네. 네, 끊는 것이 강력해 보이는데 네, 과연 어떻게 다음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신민준 오단이 과연 끊어갔을 때 딥쟁고의 다음 수가 궁금해집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딥쟁고가 지금 하변에서 두 수를 투자했고요. 끊어가는 약점은 방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흑도 이제는 이쪽을 끊어가는 수를 선택하는 것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네. 딥쟁고의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쪽을 밀고 흑이 이쪽을 젖혀 이어야 되는데 일단 입구차를 해요. 네. 젖혀서 잡으러 가면 이곳을 밀고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붙입니다. 네, 들여다보고 막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중앙 쪽을 차단을 하게 되면 네. 네, 흑이 이 백도를 잡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백이 이쪽 부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수가 들으면서 두터워지면요. 네. 이제는 이쪽 부근을 끊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예 통째로 차단을 해버리나요? 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신민준 선수도 하고 이쪽을 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랭킹은 알파고가 1위라면 2위가 절예고요. 딥쟁고가 3위 정도 되는 거죠? 네, 딥쟁고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절예와 같은 회사의 다른 팀에서 만든 아하. 인공지능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인공지능과는 대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과연 누가 더 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절에는 한참 활동을 하다가 요즘엔 좀 쉬고 있죠. 네, 한동안 중국의 사이트에서 네. 활약을 하다가 네. 네,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하러 간 것 같은데 요새는 딥젠고가 가끔씩 와서 듭니다. 네, 최근에 5월, 6월 달에는 좀 대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몽백카페 전에 잠깐 몇 번 대국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보여요. 네, 한국 선수들이 이동하는 기간부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딥젠고 팀도 같이 이동을 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마 왠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딥젠고에게 와일드 카드를 주었는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에게 와일드카드를 준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는 네. 네, 저는 당연히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네, 중국 인공지능에게 주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다른 기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딥젠고에게 와일드카드를 줬다는 게 처음에는 좀 사실 놀랐습니다. 네. 한간엔 이런 말도 돌아요. 일본이 10년 만에 우승 기회를 잡았다. 아,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예선 통과는 한 명도 못했어요. 일본이 몽백카페 1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예선 통과자가 없습니다. 네, 현재 일본 방송에서 딥젠고 바둑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실시간 스코어가 딥젠고가 68, 신민준 선수가 32라고 합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서 백이 확실히 포인트를 올렸죠. 네. 네, 그래서 백이 좀 편해 보이긴 하지만 네. 네,
신민주 선수가 딥tempo의 약점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죠. 네, 제가 딥tempo와 대국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제가 오히려 좀 나쁘다고 느낀 부분에서 오히려 딥tempo가 무리를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네, 네, 오늘 대국도 만약에 신민주 선수가 계속해서 실리로 앞서가는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 그런 장면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네. 딥젠고가 그 한국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되게 자주 졌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구단들한테요. 근데 어느 순간 확실히 강해졌더라고요. 네, 딥젠고가 네. 타이잼이죠. 네, 타이점에서 말해요, 그냥. 활동을 했을 때 네. 네, 그때는 좀 무작위 대국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아, 랜덤으로 이렇게 네. 상대 골라서요. 랜덤 대국을 많이 했는데 네. 좀 약한 선수들과 많이 대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잘 두는 기사들과 대국을 몇 번 해서 뭐 이겼다 졌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좀 성적이 좋다가 또 어느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또 선수에게 져요. 네. 네, 기복이 좀 있었네요. 네, 확실히 기복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 후로 과연 딥젠고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을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네. 올 3월에 있었던 그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죠. 거기서 한중일 1인자들과 경합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딥젠고가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만 승리를 거뒀었죠. 네, 그때 하지만, 당시에 네. 뭐 기사들 사이에서는 좀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패하고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들은 좀 팀킬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 진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네. 일본 바둑계는 이야마 유타가 거의 이제 아.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네, 거의 진짜 팀킬을 했죠. 그것도 마지막 바둑에서요. 마지막 대국에서요. 네, 거의 안 그래도 딥젠고가 계속 패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야마 유타 구단도 계속 패하면서 네. 네, 일본 바둑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 이야마 유타가 딥젠고에게 패하면서 그것도 완패를 했어요. 네, 그 대국이 사실 근데 바둑 내용 자체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네, 초반에 정말 실리에 민감하지 않은 선택들만 하다가 딥젠고가요. 네, 후반에 두텀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딥젠고가 이번에 3위를 했죠. 우승을 했으면 이제 대회를 안 했을 텐데 3회 대회까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들은 이런 뭐 이벤트성이나 네. 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시합들이 최근에는 많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반가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새로운 면이 있죠. 기존에 없었던 그런 참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끊어가질 않고요. 밀어갔는데요.
네, 흙이 이쪽을 끊어가는 선택을 하면 백이 이쪽을 밀었을 때요. 네. 네, 이곳을 젖혀 있고 나서 백이 계속해서 흑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 네, 그런 뜻으로 밀어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는 백은 이쪽을 젖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붙여갔습니다. 아, 네, 그곳을 그냥 붙였네요. 저는 이곳을 하나 이어두고 네. 흙이 받을 때 붙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흙이 이곳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깥쪽에 흠집을 좀 내어놓고 이어갈 것 같네요. 지금 흙이 나와 끝낸 건 안 되나요? 네, 흙은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 네, 백은 그냥 이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냥 있기에는 흙이 늘었을 때 좀 부담이 있긴 하네요. 이곳을 호구를 치는 것은 네, 젖히고 젖혀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네. 흙이 이쪽 부근에 든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도 네,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처음에 그냥 끊었을 때보다 지금 듣는 게 많아졌네요. 네, 그렇다면 이곳을 나와서 끊는다면 네. 치 맞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흙이 젖혀 있더라도 백은 입구자를 두고 나서 밀게 되면 이 백돌이 이제는 잡히진 않습니다. 이쪽을 끊었을 때 이 흑돌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치고 끊으면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네. 네, 수가 별로 없어서 이거는 흙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흙이 중앙 쪽을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나와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끊고 봐야 될까요? 그곳을 나와서 끊을 때 백도 치받고 느는 것이 과연 맞는 진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모양으로는 호구를 치던지 아니면 중앙을 그냥 틀어 막고 싶긴 한데 네, 흙이 이 선을 젖혀 이었을 때 백의 사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흙은 나와서 끊는 진행이 이 바둑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네,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지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지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랑 둘 때 혹시 그런 건 안 느껴지나요? 기계랑 두는 기계의 차가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차가움. 이런 거 안 느껴지던가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 네. 바둑이 유리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손해를 보는 수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은 뭐 유리하면 물론 물러서는 기사들도 있지만 유리할수록 오히려 빡빡하게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확실하게 끝내주는 거죠. 네, 인공지능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한두 집 정도의 손해는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온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좀, 봐주면서 두니까요. 네, 좀만 이겨가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은 확실히 뭐 집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두는 게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중앙 쪽 늘어놓는데요. 끊는 수는 일단 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크게 가둬보려는 작전인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훅을 치면 네,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막으면요? 이곳을 막게 되면 백이 이었을 때 네. 끊는 것과 젖히는 것이 맞복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막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안 맞고 어디를 두죠? 자, 일단 막아 두었습니다. 일단 흑의 약점이 여러 군데가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어가죠. 네, 제 생각에는 신민준 선수가 위기로 보이는데요. 네. 이쪽을 들여다봐서 백이 끊었을 때 이쪽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부근의 백도를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찔르더라도 막으면 지금 중앙 쪽도 걸려 있고요. 네, 이 흑돌도 엷어서 여기서 흑이 큰 이득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글쎄요. 네. 좌변 쪽에 끊기게 되면 집으로 손해가 막심하죠. 네, 좌변 쪽을 끊게 된다면 흑이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네, 세 점이 너무 커 보입니다. 네, 하변 들여다봤습니다. 하변 쪽 약점을 보강한 수인데요. 네, 좌변, 그쪽을 젖힘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는 진행을 선택을 했죠. 그렇긴 하지만 이 하변 쪽에 101점이 제압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깔끔하게 다 들어가면 좋을 텐데. 자, 역시 끊어갔습니다. 딥젠고가 오늘 홍성재 구단이 말한 수를 잘 두어 가고 있거든요. 오싹하네요. 왠지 칭찬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하변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딥젠고가 76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지금은 아까보다 확실히 더 포인트를 올렸죠. 네. 이 하변 쪽에 101점이 안 잡히는 순간에는 이제는 집으로도 백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석점을 버리고요.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좀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선수가 아닌데 네. 네, 확실히 인공지능과 대국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문제였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사들 간의 대국에서도 네. 좀 어느 기사가 이 기사를 만나면 좀 사실 기량은 비슷한데 좀 허무하게 진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상대 전적이 뭐 11승 2패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확실히 좀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잘 안 풀렸을까요? 우상 귀 쪽에서요? 네, 확실히 그쪽 부분에서 전투가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였거든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흑돌이 잡히면서 그때는 백이 조금이라도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쪽 부근에서 전투가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뭐 끊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 느낌에는 이쪽을 걸친 것으로는 위로 두는 것이 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도 이쪽을 나와서 끊는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잘 안 보여요.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을 끊는 것은 백이 늘어서 아, 가만히요. 네, 계속해서 백이 타고 나가게 된다면 네, 이것은 이흑돌이 잡히죠. 네, 네, 그렇다고 이쪽을 붙이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백이 있고 나서 뒤에서 단수를 치면요. 네. 흑이 이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돌려치고 아. 나서 그 다음에 이곳을 잇게 되면 이쪽의 약점도 안 되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쪽의 백돌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흑돌이 잡힙니다. 네, 그러면 이쪽을 끊는 수, 붙이는 수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을 끊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백이 단순하게 따내고 단수를 칠 때 이쪽을 끊으면 양단수예요. 그렇네요. 네, 물론 이곳 두 곳이 패 형태지만 네, 따내는 쪽으로 백은 따내면 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됩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위기로 보입니다. 중앙 쪽에 백이 한 점 이어두지 않은 것이 확실히 말을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은 이 교환이 없는 것이 이득이죠. 네, 네, 물론 그 교환이 되어 있었더라면 백이 이쪽을 한 칸을 뛴다든지 하는 선택은 좀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지금은 그곳을 안 이어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신민준 5단과 딥쟁고 바로 옆에서는 신진섭 8단과 왕하오양 6단이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32강전까지는 이 대진으로 가고요. 16강부터 이제 자국기사끼리의 대결을 피하도록 추첨을 합니다. 하긴 중국 선수가 워낙 많아서 중중전도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중국 네. 기사끼리의 대국이 정말 많긴 한데 네, 네, 어쩔 수 없죠. 너무 중국 선수가 많이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네, 한국 선수들은 네, 그 길을 다 뚫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세계대 무관 처음으로 전락을 하고 나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뒤로 우리도 뭐 국가대표 팀 결성해서
지금 정예로 잘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좀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승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커제가 3관왕이거든요. 네, 이번에 박영훈 선수가 네. 출란배에서 탄시아오 선수에게 꼭 승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박영훈 구단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말 우승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기사들이 차지한 세계대회 타이틀이 최근엔 없기 때문에 네. 네, 박영훈 구단이 꼭 승리를 해줘야죠. 사실 어느 순간 그 세계대회 우승 한 번 하고 다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커제 구단이 좀 유일하게 3관왕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2010년도인가요? 쿵제 구단이 3관왕 달성한 이후로 좀 오랜만이긴 하거든요. 워낙 강자가 많아져서. 네, 최근에는 세계대회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네, 커제 구단은 네, 물론 박정환 구단과 좀 나이벌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커제 구단이 확실히 앞서요. 그렇습니다. 그 우승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죠.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과 상대 전적이 4승 4패인데요. 네, 두 기사 간의 대국은 성적이 비슷하긴 하지만 네. 네, 전체적인 세계대회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커제 구단이 확실히 큰 승부에 강한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끊어가자 가만히 눌러두었습니다. 한 수 한 수 진행시키기가 지금 너무나 힘겨운 상황인데요. 신민준 오단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흙이 당장 이쪽 부근에 응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네. 네, 늘더라도 이쪽을 붙이면 이 중앙 쪽에 흙돌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곤란하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 부분에서 받기에도 애매한 것이 입구자로 받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면 이 자리가 선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 점이 오히려 잡히고 네, 이런 곳을 끊기에도 백이 이쪽을 단수 치는 순간 흙이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점점 그 세계대회 본선에서 성적이 안 좋아지고 또 일본 주최하는 세계계전도 없어지고 해서 일본 바둑이 상당히 침체가 된 것은 사실인데 와중에 또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은 열심히 했네요. 네, 사실 딥젠고가 대단한 것이 네. 알파고는 네, 쉽게 말하면 사양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네, 딥젠고는 알파고만큼의 사양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네, 기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아무튼 이 정도의 실력을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네. 일본이 예전부터 그 해외 바둑 보급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둑을 영어로 하는 지금 고라는 것도 일본 말인데요. 네, 그 외국의 이제 바둑 용어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의 바둑 용어들이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 바둑권이 아닌 나라가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사들이나 일본 선수들이 이제 외국을 가서 보급을 많이 했던 만큼 대부분의 바둑 용어들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대로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바둑은 고라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펜은 코라고 하고요. 코요. 네. 코. 그리고 뭐 젖침은 이제 일본어로 뭐 하네라고 합니다. 하네. 네. 뭐 여러 가지 정말 네. 대부분의 바둑 용어들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좌변에 마가 갔습니다. 석점은 100의 수중으로 들어갔고요. 네, 백은 3점을 잡으면서 네, 이제는 집으로 꽤 많이 이득을 봤는데 흑은 이 중앙 쪽을 막긴 했지만 계속해서 약점이 남아 있어요. 네, 이곳을 단수치고 늘기만 하더라도 네, 이 흑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좌변도 지금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변은 아예 건들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는 이쪽을 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곳을 붙이고 네, 이쪽을 끊는 선택을 했을 때 백이 이 자리를 이으면 이게 수상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미는 것은 단수를 치고 이곳을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합니다. 흑이 늘고 이곳을 막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늘었을 때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 이곳을 이으면 이쪽을 입구자를 둬서 이 세 점이 잡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흑은 이쪽을 막지 못하고 뒤로 한 발을 물러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네, 단순하게 이쪽을 끊더라도 정말 단순하게 수상전이 안 돼요. 네, 그렇네요. 이쪽 부분에 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네, 이쪽을 끊더라도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이것을 늘고 나서 네, 백이 붙이고 네, 여기를 따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따내면 네, 있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이쪽을 끊고 늘었을 때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먹여치고 이쪽을 쳐서 수를 줄이지 못하는 이상에는 수상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점을 드러냈을 때 받아야겠네요. 네, 이곳을 따냈을 때 네, 백은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요. 네,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곳을 막고 나서 네, 이쪽을 돌파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좀 어려워요. 네, 살려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흑이 분명 이 하변 쪽에서는 조금 없긴 했지만 단순하게 이쪽만 돌파가 되더라도 이거는 흑도 손실이 꽤 큽니다. 네. 이래저래 지금 온전하게 연결하는 수는 없어 보이고요. 신민준 선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본의 이야마유타 구단이 지금 7관왕이죠. 국내 기전은 뭐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국내 기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네, 일본은 확실히 전통을 중시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대회들이 큰 기전과 전통이 있는 기전들은 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뭐 스모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전통을 이어가는 종목. 자, 신민준 5단이 막아간 장면입니다. 딥젠고의 그 승률 퍼센테이지가 77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의 77%면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자, 신민준 5단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판 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신민준 구단은 확실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의 판은 어떤가요? 네, 박정환 구단의 판은 아직 멀었고요. 네. 네, 그 바둑은 좀 진행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터자시 구단의 대국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